안녕하세요.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자이자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던 군주, 그리고 비정한 아버지로 알려진 영조와 광증으로 인해 아버지 영조에게 버림받아 뒤주에서 갇혀 죽은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모화변, 영조가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다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럼 영조는 왜 아들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여야 했나? 사도세자는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나가 궁금해집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또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만 봐도 사도세자는 조선 최악의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도세자의 손에 죽은 궁녀와 신하의 수만 약 100명이 넘고 심지어 내시를 죽여 그의 목을 잘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 한중록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층이 더하시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시니 내관 김한채라는 사람을 먼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들어와 나인들에게 보이셨다. 내가 그때 베어낸 사람의 머리를 처음 보았으니 흉하고 놀랍기는 말할 것이 있으랴. 남편이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의 머리를 들고 보여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중록이 아무리 주관적인 기록물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구절도 나오는데요. 장님들을 불러다 점을 치시고 그것들이 말이라도 잘못하면 살해당했고 의관이며 궁중의 하인 중에서도 죽거나 병신된 것들이 있어 하루에도 대궐 사람을 여러 명 서로 전해어 버렸다. 다들 언제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었으니 이런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사도세자에게 해를 당할까 모두 벌벌 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세자는 여러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그중 의대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의대병으로 인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후궁 박빙애까지 때려 죽이게 되는데요. 영조실록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도세자의 기괴한 살인 행각들이 극에 달해서 결국 사도세자의 친모인 선희궁마저 영조에게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병이 점점 더 깊어져 바랄 것이 없사오니 차마 못할 말이지만 임금의 몸을 보호하시고 새 손을 건지시어 종사를 편안히 하시는 일이 올사오니 처분하소서. 아마 사도세자의 저 기세라면 만일 저 광증을 안고 왕이 된다면 언젠가 영조와 세손까지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공포가 있었겠죠. 심지어 사도세자는 자신의 어머니 선희궁을 모시는 내인까지 살해했고 여동생인 화한 옹주에게까지 칼을 들이댔으니까요. 노론의 정치적 공작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의 광증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이라 봅니다. 사도세자의 친모인 선희궁조차 아들을 처분하라 한 것을 보면요. 영조의 입장에서는 세손을 위해 아들을 역적으로 몰아 사약을 내릴 수 없으니 자결을 권했고 이 자결을 사도세자가 거절해서 결국 뒤주에 가둬 죽이는 결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사도세자는 정말 사이코패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된 데는 분명 아버지 영조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민보스 아버지 영조로부터 받은 정신적 학대 때문에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인 사도세자를 들들 볶아댔거든요.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영조가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조는 집권 내내 어머니가 비천한 무술이라는 컴플렉스와 경종 독살의 배후라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이인자의 나음과 나주 벽서 사건으로 볼 때 영조는 평생을 출신 컴플렉스와 경종 독살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경종 독살설과 더불어 영조가 숙종의 친자가 아니라 김춘택의 아들이라는 소문까지 도는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영조는 편집증과 강박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영조는 늘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완벽하게 무장했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화살은 어린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보였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영조는 사도세자를 엄청 예뻐하고 아꼈는데요. 그래서 돌이 되자마자 세자에 봉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린 아들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가합니다. 경종 독살설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사도세자의 나인들과 유모를 경종의 나인들로 구성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친모와 떨어져 지내며 경종의 나인들과 함께 지냈으니 사도세자는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영조는 많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 세자가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왜 공부를 하지 않았냐? 저번에 배웠는데 왜 모르냐? 이런 호통을 치며 엄청난 망신을 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랬고 이 행위는 몇십 년 동안이나 이어졌죠. 영조가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학대한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세자를 미치게 했던 것은 선의소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조는 왕권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왕권을 세자에게 선의하겠다고 종종 선의쇼를 벌였어요. 이때마다 사도세자는 명을 거두어 달라며 영조에게 엎드려 빌어야 했죠.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결국 영조는 선의는 하지 않을 테니 대리청정을 하겠다고 하여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영조는 뒤에서 지켜보고 세자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영조는 세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꾸짖었어요.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답을 물어보면 그것도 혼자 결정 못하냐고 꾸짖고 세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왜 너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냐고 꾸짖었죠. 그것도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요. 결국 사도세자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다 기절해서 실려나가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사도세자가 홍역을 알아 대리청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영조는 사도세자를 들들 볶았고 사도세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3일 동안 석고대제를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또 선의쇼를 벌였는데요. 이에 세자는 또 석고대제를 해야 했죠. 그런데도 영조는 너의 석고대제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들볶아 댔고 사도세자는 머리를 바닥에 찧어 피범벅이 된 상태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10대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영조는 세자가 4살 때부터 선의쇼를 했는데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조의 학대를 받았으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견뎠을까요? 궁에 갇혀 살던 사도세자는 가출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사도세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내심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길이라 생각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강압적인 훈육 방법이며 소시오패스 같은 행동인지 기함을 할 정도죠. 영조가 강압적이면 강압적일수록 사도세자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에 벌벌 떨었고 무서워서 잘하는 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마 이 과정에서 영조는 아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했고 실망은 증오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부자의 소통 부재와 어릴 적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은 사도세자는 결국 정신병이 생기고 만 것이죠. 사이코패스 같은 아들을 만든 건 다 영조의 언행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영조가 저렇게 된 것도 불행한 성장 과정 때문이겠지만요. 불같은 성격의 숙종과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 왕이 된 이후로도 내내 시달린 경종 독살설과 정통성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소시오패스적인 영조를 만들었고 영조의 저런 기질은 또다시 아들을 미치광이로 만들었습니다. 영조처럼 자식을 괴롭히면 어느 누구라도 안 미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매번 신하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자신을 미워한 아버지 때문에 화병이나 미쳐버린 사도세자는 결국 뒤주에 갇혀 죽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이라도 주었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